네, 반갑습니다. 김만의 행복골프 진행을 맡고 있는 별소리입니다. 네, 골프 연구하는 풍백입니다. 골프 전문 팟캐스터 예랍니다.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줘. 알겠습니다. 여기서 전문 팟캐스트라니까 내가 계속 웃음이 나와. 웃지 말까? 무시하시면 행복골프학교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곧 중국으로 진출하신 나를 보내려고 계속. 네, 오늘은 행복골프 29화고요. 그 카페에서 여러 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요, 짧은 거리 공략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제목이고, 참서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내용을 조금 제가 발췌를 해드리면, 저는 60m를 피칭 웨지로 그립 아래쪽으로 짧게 잡고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까지 부드럽게 스윙하는 방법으로 칩니다. 그립 중간으로 잡으면 70m고요. 해서 쭉 본인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 같이 치시는 구력이 좀 되신 분은 조절해서 치면 나중에 망가지기 쉬우니 클럽에 맞게 풀스윙으로 조절하라고 로프트 각이 다른 웨지로 칠 것을 권하시던데, 이런 방법이 제대로 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짧은 거리를 공략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쇼갱 거리 조절에 관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조금 기계적 어떤 패턴화가 좋다. 네. 아니면 좀 뭔가 감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같고. 근데 이 참서빈님의 주장은 이제 자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내려잡고 올려잡고 자기나름의 법칙을 만드는 거죠. 네. 법칙을 만들어서 접근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서 제안한 이제 그 소위 상급자 고수라고 하는 분이 뭐 얼마나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웨지 풀스윙 쪽으로 접근해라 라는 제안인 것 같거든요. 대드리는 웨지 풀. 그럼 저는 물어보겠는데, 웨지 풀스윙으로 안 되는 짧은 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어차피 또 웨지를 가지고 그걸 해야죠. 뭔가 좀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m 거리를 피칭 웨지 컨트롤 샷으로 하지 말고 70m 정도 되면 웨지 풀스윙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웨지 풀스윙을 했을 때, A 웨지 풀스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남자들이 보면 70, 80m 가는데, 그럼 50m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럼 풀스윙은 어차피 안 되는 영역으로. 우리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 조절 능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분의 논점이 좀 틀렸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풀스윙으로 안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쇼게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주장은 뭐냐면, 풀스윙으로 커버가 되는 데는 풀스윙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피칭 웨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치는 샷하고, 그러니까 70m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칭 웨지 가지고 지금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까지, 뭐 이렇게 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땐 자기는 60m 간다. 그러니까 그린 내려잡고 치면 60m, 올려잡고 치면 70m 간다. 네. 근데 그러면 웨지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면 그 고수분의 주장은 뭐냐면, A 웨지든지 아니면 뭐 로브 웨지 같은 걸 가지고 하면 남자들이 보통 이 거리를 간다는 거잖아요. 60m, 70m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을 때도 있고 이게 나을 때도 있죠. 그럼 이 샷과 이 샷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그럼 이런 탄도의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웨지는 아무래도 낮게 갈 거고 런이 좀 더 있을 거고. 그죠? 피칭 웨지로 하면. 그럼 A 웨지나 로브 웨지로 하면 그냥 높이 떠서 그냥 탁탁 이런 샷인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D핀으로 꼽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샷을 권하겠어요. 앞핀이라 그러면 이런 샷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낫다 못하다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문제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쇼게임을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논점을 보더라도 이게 50m면 논쟁거리가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풀스윙으로 안 되는데 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분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40m면 어떻게 올 건데. 어차피 풀스윙으로 안 되는 거죠. 웨지를 무한히 가질 수 있다면 뭐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뭐 63도, 이건 65도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컨트롤 하거나, 근데 여기서의 주장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좀 기계적 혹은 법칙적 접근. 그죠? 패턴화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접근. 그 다음에 어차피 감 아니냐, 필링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자는 크게 커다란 어떤 가지가 나거든 주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감으로 쳐요. 감. 왜냐면 연습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오로지, 패턴화 시킬 수 없고 기계화 시킬 수 없는 거지 지금 별솔 같은 경우. 그것도 그렇고요. 웨지가 제가 56도 하나 갖고만 치고요. 어. 네, 그래서 그걸로 뭐 반스윙 하든 3분의 2 스윙 하든 하든 하다 보면은 A 웨지 없어요? 예? A 웨지. 아 있습니다. 안 써요 주로? 아 써요. 그거는 한 90m에서 100m 사이 칠 때 치고요. 그건 이제 풀스윙이겠죠. 예, 피칭은 한 110m 정도까지 보고 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이제 90m 이내에 들어오면 그냥 샌드위치 가지고 다. 샌드위치, 그러니까 56도 같은 경우는 보통 70m 이내에서만 치고 그 이상은 아까 얘기한 그 뭐죠? PS라고 써 있는 거. A 웨지. A 웨지 갖고는 이제 그러니까 100에서 70m 사이를 조절해서 치는. 우리 애랑 어떻게 해요? 저도 그 A 웨지하고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스윙으로 다 치고요. 저는 나머지 70m 이내는 그냥 스윙 그 크기만 조정해서 몰라요. A 웨지, 샌드로.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도 많이 하는 분야라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집중 연구 분야. 예, 틀린 얘기 아니 이건 뭐 점수에 직결된 뭐 근처 가가지고 개망하면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는 연구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던데.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웨지로는 저는 풀샷은 안 한다. 워낙 이 탄도에 따라서 잘못된 입사각이 잘못된 만들어 좀만 잘못 만들어도 거의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풀샷은 안 한다. 그리고 저 이제 짧은 거리를 공략을 할 때 저는 지금 처음 저 기계적인 접근과 감에 의한 접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웨지류로 들어가면은 전에 어떤 포웨지 시스템이 한번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웨지까지는 아니고 저는 3웨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는 52도 정도부터 일단 접근을 집중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 56도가 너무 내려져요. 제 생체 연구 결과. 본인이 초보자면서 씨. 이게 일단 구력은 7년이나 됐어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2도부터 어느 정도 마스터한다는 느낌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뭐 로브 웨지까지 60도까지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서 40m, 30m까지 저는 40m, 30m까지는 그냥 기계적인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냥 어떤 일정한 각도로 그냥 잡은 그립, 그러니까 그립의 위치하고 방금 여기서 얘기하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딱 정해놓은 굉장히 익숙한 샷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풀샷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기계적인 나는 그냥 기계야. 양꼬치가 아니고요. 더 딱딱한 기계. 그를 생각해서 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요. 요쯤 떨어뜨려야 돼. 이거는 정말 그냥 감으로 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30m 이내? 네, 그러니까 30m 이내로 들어오면 보통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내리막도 있고 언듈레이션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그렇게 봐서 요쯤 떨어뜨리자면은 거기에 신경 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오히려 이만큼 이게 큰 실수를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 들어갔다고 뭐 로브 웨지나 더 낮은 웨지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더 큰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많이 봤죠. 그런 참사들. 뭐 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참사의 연속이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보다 연습을 하셔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저 풍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습량보다 연구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연습량이 훨씬 많으시죠. A라님. 전 연구를 안 해요. 연구도 안 하고 연구를 안 연습 하고 별로 안 하고. 연습도 안 해요? 주말에 와서 골프 여기 주말 생활하는 거면 거의 연습 못 하죠. 뭐. 근데 굉장히 폼은 이상적인 우리 둘보다도 그죠? 라고 자부하시죠.
그때 우리 골프 내공 앱 기록할 때 보면 빈스윙 양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빈스윙 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스윙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쇼게임 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궁극으로 가면 어떤 법칙과 패턴화와 그 다음에 어떤 둘 다 합쳐진 경지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최상의 과정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아마추어를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100타운 제리로 가면 그러니까 어떤 법칙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90타 댄스로 들어가면 이걸 키워야죠. 자꾸 필링을 키우고. 왜냐면 이제 현실의 골프를 가서 보면 저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거예요. 한 40, 50 가면 그냥 핀이 여기 있다. 그럼 이걸 여기 떨어뜨려서 굴려갈까? 이 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그린의 성질도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딱딱한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4, 50m 정도 되면 백스핀 양을 충분히 먹이기도 어려운 샷이거든요, 사실. 한 7, 80보다 실제로 골프를 이제 한 90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80타 대수로 가게 되면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 70m, 80m는 괜찮아요. 왜냐면 띄울 수 있다는 어떤, 그 다음에 스핀 양도 상당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면 공이 멀리 안 도망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샷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 50m 정도 되면 야, 이게 떨어져서 얼마나 굴릴까? 맞아요. 이게 쓸까? 스핀 양은 충분한가? 그러면 스핀 양을 충분히 넣으려 그러면 스핀 양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쓸 리 없잖아요. 떼굴떼굴. 그 다음에 이제 이 골프장도 굉장히 오래된 골프장 같은 그린이 딱딱할 것이고 그럼 떨어지면 많이 굴을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라운드 할 때 시합 전에 예비 라운드를 하거나 할 때 제일 관심 갖는 것은 그린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법칙화해놨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성질과 무관한 샷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 50m 이 샷. 근데 난 50m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이 넘어간 거 없어. 근데 이게 내가 샷을 잘못한 건지 너무 세게 친 건지 그린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스핀 양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어떤 안쪽에 들어왔을 때 제일 고민은 뭐냐면 어떤 성질의 샷을 해야 될 건가가 지금도 20년 동안 하지만 고민이라는 거죠. 캐디한테 물어봐요. 물어보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자기가 그러면 굉장히 런이 많고 이게 공이 잘 안 쓴다 그러면 이런 샷은 오히려 딱 떨어져서 가는 샷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런이 어차피 많이 생깁니다. 그럼 부드럽게 쳐서 이렇게 굴러가는 샷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고 했을 때 기계적 접근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왜냐면 복잡하니까 상급자로 가면서 과연 그렇게 기계화된 어떤 샷만 가지고 감당이 가능할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뭐 한두 타 까먹고 가면 18홀 다 더하고 나면 여기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10타 이상 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많은 필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라는 그래서 이제 괴로운 게 그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감을 어디서 연습할 거냐. 진천에 가야죠.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연습할 수가 없죠. 왜냐면 드라이빙 레인지라는 건 어쨌든 지금 기본 구조가 그냥 매트 깔려 있고 타석이 있고 아니면 그물이 돼 있던지 그냥 콘크리트 바닥 위에 푸르색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연습하면 튀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캐리 거리는 알 수 있지만 런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천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천연 그림이 넓게 걸려있고 외국에 우리 영화 같은 데는 연습장 환경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보면 그림이 아주 실제에 가까운 그림이 있고 그 주변에서 계속 샷을 연습하면서 앞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영종도 같은 데만 보더라도 그냥 벙커만 하더라도 사실은 영종도 여러분 드림 골프 레인지 가보시면 이렇게 그린이 있고 주변에 벙커가 있는데 벙커가 3개가 있어요. 무거운 모래, 중간 모래, 가벼운 모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도 제대로 연습을 하려면 좀 빠른 그림, 느린 그림, 뭐 아니면 좀 딱딱한 그림, 뭐 소프트한 그림, 뭐 이런 거 구별해서 봐야죠.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전 하나만 그나마 그래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이 감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쌓을 수 없으니 그냥 비계적 접근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어디서 그 필링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도무지 뭐 필링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영화처럼 어쨌든 진천이라도 많이 드나드는 사람은 네.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필링을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진천에도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천연 그림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조 그림이에요. 네, 인조 그림을 해놨고 이쪽에 인조 그림, 이쪽에 인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 근처에서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멀리 보내는 샷을 하면 거의 30m 샷까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서 앞에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거, 좀 끼워서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사실은 재미인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샷을 기획하고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갈까라는 걸 해보고 실제로 그걸 내가 요 지점에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굉장한 묘미인 거거든요. 주로 이제 망해서 문제 맞죠. 망하죠. 물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지만 프로들은 그럼 도대체 그 감을 어디서 찾았느냐. 수도 없는 연습. 수 없는 라운드 속에서 찾은 거죠. 기대 효과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요 100언저리를 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계백장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백장군은 생각해보면 기대 수준이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30m 이렇게 하면 돼. 이러고 쳤는데 가보니까 40m를 갔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그건 제가 보기엔 굿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쪽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계적 방식이 훨씬 더 단순 명쾌하고 쉬울 수 있다. 30m 샷은 이렇게, 50m 샷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리켜요. 이때까지 그렇게 가리켰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습량이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예를 들어 50m 샷 하는데 제가 보기엔 50m 샷 했을 때 본인의 기대 수준은 얼마나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메타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0m 샷을 하는. 자, 1번 10m 원. 네. 자, 20m 원. 어느 정도예요? 본인은? 구력 대비. 10m를 목표로 하는데요. 실제로는 10m 원 안에 들어가도 짜증내지 않아요? 그럼 5m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핀에서. 그러면 걸음수로 얘기하면 7걸음? 본인은 어느 정도? 저는 한 거리별로 10%씩 봐요. 그냥 간단하게. 10%. 그럼 5m. 네. 그러면 30m면 3m. 30m, 3m. 그래서 한 보기 프레이 정도 하는 거죠. 네. 필드 나가면. 그죠? 양심적인 거예요. 왜요? 그 정도면 보기 프레이 정도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 정도 보고 치거든요. 예. 10% 정도. 네, 10% 정도 보고 쳐요. 제가.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 백돌이도 그런 기대 수준을 갖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개망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실제 그렇게 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50m 정도에서 한 100타 정도 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m가 아니라 한 20% 정도 이상 보고 쳐야 될 거야. 많게 보면 25% 30%를 보고 쳐야 맞는 거야. 그럼 15m잖아. 30%면. 30m 원안에 그냥 집어넣고서 온그린 대해서 하면 만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싱글 치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한 90타 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별소라고 나하고 내공 차이가 얼마나 엄청났어요. 네. 나 100만 점, 별소는 지금 10만 점, 15만 점이라고 보면 거의 80만 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80만 점 차이 나는 자가 10% 정도 보고 친다니까. 20m면 그냥 2m. 10m면 한 1m 보면 컨시드 받겠다고 생각하고 친다는 거죠. 그럼 보기 프레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의 뇌구조겠냐, 이거죠. 제가 내구조가 20%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100타 정도 치는 사람은 거의 30% 수준으로 보고서 그러면 샷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편안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 내 수준하고 같이 지금 본인은 어때요? 몇 프로 보고 쳐요? 근데 이게 그 스크린의 병폐도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는 피드백이 좀 좋으니까 결과치가. 스크린은 아주 일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필드 나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그러니까 각 골프장마다 또 이제 우리가 좋은 골프장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보면 좋은 골프장의 조건을 얘기할 때 보면 그린의 균질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8홀의 그린이 스피드가 거의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근데 안 그런 골프장 진짜 많거든요. 어느 홀에 갔더니 나는 똑같이 친 것 같은데 맞고 튀어서 넘어가고 없어.
그래서 논의도 없죠, 이 골프장.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그린 못 빨라요. 드렸네요. 이 그린은 빨라요. 아니면 이 그린 딱딱해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명문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린 키퍼들이 계속 그린 컨디션의 소프트, 그러니까 그린 길이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린의 딱딱함.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골프장 조성해놨는데 햇볕이 잘 드는 데와 음지가 돼 있는 데가 같겠어요. 이쪽은 금방 잔디가 덜 자라고 경화되고 이쪽은 생성이 좋고 땅의 컨디션이 좋으니까 여기는 소프트하고 여기는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골프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마스터스 대회 같은 데를 하려면 막 두세 달씩 계속 하면서 그린 컨디션을 맞추고 그린을 살려내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문 골프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각 골프장마다 잔디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만 하더라도 아트밸리 그린이 다르고요. 크리스탈밸리 같은 크리스탈밸리는 난장판이죠. 아주 보라이어티하죠. 매홀 그린 스피드가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백타원젤이 치는 사람은 자기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그린 컨디션이 다르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죠. 다 내가 잘못했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만 해서 한 15m, 20m씩 자기가 쳐대고 있으니까 뭐 그게 그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내 문제들이.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80대, 90대가 아니라 80대 스코어로 내려가면서는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법칙을 가지고 타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굉장히 다양한 언듈레이션 상황이나 그린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거를 연습을 해보고 그런 상상과 디자인이 사실은 골프의 맛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그린을 이해해가고. 그래서 저는 같은 골프장을 자꾸 가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초보자 때는 요 언저리에서는 이 골프장, 저 골프장 다 이렇게 아니라 그럼 뭐가 잘못된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트밸리만 하더라도 자꾸 가서 언니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 그린은 좀 어떻고 이 그린은 좀 어떻고 또 이제 경력이 오래된 캐디 언니는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좀 요런 그린 스피드에 영향을 받을 만한 실력의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좀 빨라요. 앞에 떨어지면 계속 굴러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음지여서 이건 바운드가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 못 들었죠. 캐디한테 그런 설명 못 듣죠. 뭐 하긴 하셨을 텐데. 대부분은 캐디가 잘 얘기 안 해줘요. 저 인간은 얘기해줘봐. 지실수가 더 클 텐데 뭐. 아니, 항상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면 무시당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저는 들어요. 그만할까요? 참서비님이 한 3년 차 되셨고 대략 100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패턴화 시켰을 거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골프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복잡한 지적 과정을 거치는 거다. 마치 어떤 기계화된 어떤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저랑 내공 차이가 거의 100만 점 가까이 10만 점 100만 점이라 그러면 90만 점 차이 났는데 실력 차이는 뭐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그린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위험을 알고 이런 어떤 경계심이 생기고 그 조심스러움 하나가 개망할 샷을 살려내고 실수를 미리 예방하고 이런 어떤 경험치들이 쌓여서 70대 스코어를 치는 거고 어쩌다 우리가 뭐 개발에 땀나서 뭐 70대 칠 수 있고 70대 초반 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이 꾸준한 어떤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그런 것들의 축적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기계적 패턴화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접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한민국 골프 연습 현실을 보더라도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쵸, 뭐, 어차피 그린 주변에 가서 이 기울기만 달라져도 웨지 각도가 스탠스 다 달라지는 달라지는데 같이 칠 수가 없죠. 그 기계화라는 건 어차피 연습장에서 반반한 데서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계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도도 달라지고 거리도 어떤 달라지고. 데는 8번 아이언이 샌드위치 각도가 돼버리고. 그렇죠. 이런 좋은 강의를 중국 가서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얘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복골프 29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